성남시 의회의 모든 회계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성남시 의회 윤창근 의장을 만나 2021년 진행된 의회 운영 전반을 되돌아봤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성남시의회 제8대 의회 2021년 모든 회계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올 한 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2021년은 성남 시민의 삶을 가장 위협했던 것이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의회는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해서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까 이렇게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들, 그리고 코로나 피해 계층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단절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이것을 찍고 있는 미소방을 통해서 시민들과 온택트 소통을 활성화했습니다. 3분 조례, 그리고 시민에게 듣다, 궁금한 건 다 물어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비대면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속화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그리고 연구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성남형 뉴딜 제한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집행부와 협력해서 성남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이 좀 적절하게 잘 진행됐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년도 성남시 예산은 작년보다 8.6% 늘어나서 약 3조 2,640억입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계획이 미흡한 것은 일부 조정을 했지만은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은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재도약을 위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사업들과 본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수정구의 칠학지구 정비 사업,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 혁신 사업,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8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했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당면 현안인 백신 접종 상황, 임시 선불소 운영 현황, 확진자 치료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올해 성남시 의회에서는 이제 여야 간의 대립도 좀 수차례 이어졌었습니다. 박문석 전 의장에 대한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규명해보자며 야당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대장동과 백현동 이쪽에 대한 개발비리 의혹도 의회 차원에서 규명해보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좀 여야가 협치를 하는데 좀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협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얘기한 박문석 의장과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과 관련된 조사 특위 문제는 그 사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한치의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이 곧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를 꼭 하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안 자체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수사기관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 의회는 좀 제한적인 권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은 행정력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밝힐 것도 없으면서 괜히 그것을 계획해놓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별로 현실적인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에서 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올 한 해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한 것은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야가 모두 공동 대응했다는 것이 저는 협치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일에는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남형 연대 안정기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처를 잘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생 협치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8대 의회 마지막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은 일정 동안 앞으로 성남시의회를 어떻게 이끄실 계획이십니까? 6개월 후에 선거가 또 있다 하더라도 6개월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것, 그런 거에 역점을 남은 기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작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훨씬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의정활동은 실패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그 시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성남시의회가 표방해왔기 때문에 그런 노력 여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인데요. 우리 성남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더 낮은 곳에 더 깊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놓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 상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이들 그리고 노인 등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욱 깊은 애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 회복의 길이 반드시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에 우리 성남시 의회 사자성어는 그래서 노적 성애로 정했습니다. 이슬이 모여서 물이 되고 물이 바다를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 95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슬과 같이 모여서 물이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1년 성남시의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윤창건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